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도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 밑으로 내려앉았고 또 하이닉스도 4% 넘게 빠지면서 시총상위주들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일 3,2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3,2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일단은 셀트리온 형제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고 바이오주들이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1,0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3원 넘게 출발, 1,153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 4원 정도 올라가고 있고 역시 1,153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급에 외국인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개인이 오늘도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거의 3, 4거래일 연속 개인만 단독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외국인은 연일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7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기관은 600억 원가량 소폭 내던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이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1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 오르는 섹터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은 하락장이 조금 더 짙은 하루입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로는 SK그룹주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루가 정말 SK그룹주들의 날이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치고 자, 그리고 SK케미칼이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좀 그룹주들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SK그룹주 내에서 시가총액 변화가, 순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일매일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한 15만 원 선에 머물렀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2주도 안 되는 사이 2배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밀리면서 30만 원을 내주고 있긴 한데요. 지금 다시 30만 원 선으로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SK그룹 내에서 시가총액 순위 5위 자리에 있던 이 종목이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다음으로 시가총액 12조 원에서 24조 원대로 몸집을 2배 넘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가운데 SK아이테크놀로지 상승세도 굉장히 대단했죠. 한 달 새 시총이 3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15조 원 시가총액을 불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SK그룹주 내에서 시가총액 순위 변화만 봐도 바이오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요. 디램 재고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4분기에 이 디램 가격이 최대 5% 가까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각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1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섹터를 보도록 할게요. 철강주들이 오랜만에 강합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인해서 철강주들 힘이 빠지다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4조 달러 초대형 예산안 중 일부입니다. 교량, 도로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는 법안이고요. 그러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철강주들의 오랜만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주 중에서는 고려제강이 10% 정도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외 종목들은 5% 안팎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바이오주들도 강하고요. 은행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멘토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바이오주가 연일 강합니다. 코로나 또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겨버렸잖아요. 네, 많이 넘겼죠. 어떻게 앞으로 시장 좀 전망하시나요? 코로나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코로나는
그 뭐 위기는 기회다, 뭐 공포에 겁낼 거 네. 없다, 뭐 내려오면 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코로나로 빠지는 건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래요. 피해주였다가 수혜주로 바뀌는 그 흐름은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도 역시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게 되는 부분들이 반복될 거고 지금 뭐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소비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가의 매력을 또 다시 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전에 처음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그때보다 높은 가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또 역시 재차 이 시장은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로 하락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워낙 급격하게 이제 2,000 그 마진 그 라인을 조금 넘어섰기 때문에 2,000명대 이상은 시장에서 좀 공포로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게 이제 환율에 좀 나타나는 거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 1,150원대로 넘어갔고 제가 기준을 뒀을 때 1,150원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현금성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매도 시세적인 역할을 매도 쪽으로 매도세를 강하게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역시 저가 매수로 다시 유입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쪽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반도체 쪽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그 경영권의 복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불확실성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시장이 환호하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으로 갔다가 잠시 단기적으로 다시 또 멈춘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은 시장의 지표적인 역할은 있지만 72,000원대 아래로 왔을 때는 매수의 영역으로 좀 관심을 가질 영역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SK 하이닉스만 조금 짚고 넘어갔을 때는 역시 하이닉스가 지금 빠지는 거 늘 있는 얘기입니다. D램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고 거기에 대해 주가가 빠지면 항상 기회였지 뭐 계속 하이닉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 변동이고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가격을 조금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하이닉스 역시 지금 내려오는 주가는 저는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기간대죠. 12월 2일 때 가격대 그 갭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 그 자리로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자리대 아래쪽으로 저는 이제 약간 매수성으로 이제 분할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지 떠날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깊게 빠져도 그 이전의 영역인 한 9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브레이크가 나올 거니까요.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저는 그 기존 들고 계셨던 위쪽에서 좀 들고 계신 분들은 호흡을 길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이닉스를 사셨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 갖고 분명히 단타보다는 나는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천천히 내려왔을 때 흐름을 보고 내려왔다라고 덜렁 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흐름을 보고 천천히 매집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하락은 이미 기대감,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내려오고 행보성 흐름과 변동성을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니까 천천히 모아도 이후에 반등치는 지금 내려왔던 구간 다시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내려왔을 때 기회로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또 다시 올라가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박스 영역대라도 역시 매매를 할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시장을 공포, 두려움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려왔을 때 내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제가 현금 30%를 기회비용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부분들 그 이상으로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미세하게 다시 또 담아가는 전략. 반도체는 분명히 4분기 때 지금 악재가 나온다는 건 4분기 때 그 악재 재료가 소멸된다는 얘기로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또 반등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관점에 저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기회로 삼고 반도체는 뒤에 호흡으로 보고요. 지금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데 이후에 사이클은 또 돌 겁니다. 그 의료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시장이 저는 계속 의료기기 얘기했었는데 의료기기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내려오지 않고 추세를 우상향 만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키트가 아닌 전반적인 뭐 시장 치과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혈장 치료기라든지 뭐 혈장 진단 쪽이라든지 혈당 관련된 부분들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 쪽도 있고요. 뭐 하여튼 의료기기 쪽에 대한 수급은 시장과 상관없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면 원격 진료나 그리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아마 의료기기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새로운 정책의 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좀 섹터적인 부분을 조금 살피면서 그런 기업들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살피면서 하반기 역시 실적,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얘기 드렸지만 예상치가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깔려 있고요. 내용도 좋으니까요. 그런 기업을 좀 발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천천히 보고요. 수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면서 이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가 워낙에 좀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또 멘탈이 흔들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건 의연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하방 지지가 있을 거다. 하이닉스 걱정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관없이 무관하게 움직이는 의료기기 쪽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 복지 관련해서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주들, 원격 진료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한 분 한 분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CJENM입니다. 네, CJEN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9천 원에 20%입니다. 네, 16만 9천 원에 20%. 매수한 지는 예. 어느 정도 되셨어요, 시청자님? 매수는 아마 오래 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한 30% 가지고 있다가 한 18만 원 위에서 제가 한 10% 팔았거든요. 네. 예, 팔고 지금 한 20% 있는데, 음, 원래 30% 있었으니까 지금 20%니까 한 10% 정도 추가로 더 담을 수 있어도 될란지 어느 선에서 담으면 될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년 한 상반기까지 들고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기셨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 워낙에 지금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추가 매수를 해볼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말고요. 어차피 제가 지금은 피해주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수혜주로 바뀌는 시기가 올 거고 지금 이제 확산세의 정점을 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고점이 없잖아요. 확진자가 또 얼마나 늘어날지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감소 추이도 좀 보면 거기에 맞는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지켜보시다가 수익도 챙기셨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사지 마세요. 지금 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통화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네요. 예, 네. 잘 계셨죠? 네, 잘 계시죠? 예. 어제 제가 목소리를 너무 기억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늘리지 마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CJENM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피해주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 사지 말고 기다리시고요. 지금 내 예. 매수가보다 이미 내려왔는데 손절할 필요 없고 이익이 좀 기존과 합쳐도 이익이 되더라도 저는 그대로 그냥 들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냥 들고 예. 계세요. 앞으로 CJENM이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문화 그리고 콘텐츠나 이런 문화 콘텐츠 쪽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한테 산업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품고 있으니까 저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콘텐츠도 우리가 콘텐츠라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요즘 K 붙이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이 아직 재료가 시장에 큰 반영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고 지금 이거는 이전에 코로나의 회복성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올라가던 흐름이 새로운 또 코로나 2차적인 분위기가 오니까 그냥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코로나 때 내려갔던 흐름보다는 아직 방향성이 꺾인 게 아니라 우상향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가파르게 가던 게 꺾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 다시 지지가 나오고 이후에 또 다시 이제 피해주였다가 다시 수혜주로 인식이 되면서 또 올라갈 수 있고 사업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도 전혀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하고 계셨다가요. 조금 네. 추이를 보는데 가격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코로나 흐름에서 좀 빠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한 14만 7천 원대 부분이나 이런 가격대 15만 원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내려오면 그때는 아주 조금씩 10%를 좀 늘린다라고 하는데 한 1% 천천히 사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어차피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14만 7천 원 네네, 정도까지 내려오면 하라고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시기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제가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가격적으로는 이 가격은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14만 7천 원대 정도 내려오는 거는 그 자리에선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도 그냥 천천히 하셔야 돼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시고 목표가는 또 똑같이 지금 최근에 내려오는 흐름에서 또 똑같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싼 가격에 비중을 늘리면 내 단가도 떨어지니까 내가 이전에 팔았던 가격의 이익 구조는 조금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률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봤을 때 목표가도 최근에 상당 구간이 한
파셨던 가격 18만 원대로 잡으시고 그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대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신일전자고요. 네. 1,450원 정도 돼요. 저 2,450원 정도 돼요. 아, 2,450원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비중은요? 한 50%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좀 많이 힘드시죠, 시청자님 목소리가. 네,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올라갔다가 떨어질 적에. 떨어질 때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아마 들어가셨겠죠. 워낙 또 이런 종목 네. 급등락이 심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멘토님? 뭐 이건 기다려야죠. 반등 한 번은 있을 거니까 그 반등 네. 시에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 이런 그 여름 수혜주다 뭐 했던 우리가 선풍기나 에어컨 관련주들이 사계절 테마잖아요. 미세먼지 네, 있고 또 맞아요. 겨울엔 또 히터 얘기하고 난로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테마성을 좀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판단되고 또 오히려 좀 조용했는 이제 미세먼지 쪽 관련성이 요즘 공기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가 한번 다가오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일단은 이거는 기다리셔야 돼요. 얼마나요? 얼마나요? 뭐 시간적인 부분은 없죠. 뭐 손절하기엔 손실이 또 크실 것 같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려오는 건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네, 주변에 네. 분명히 또 어떤 얘기도 듣고 좋다라고 하고 했는데 기업의 특징을 잘 보면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그 선풍기가 가장 핫하잖아요. 서큘릿 그 뭐 선풍기 요즘 막 뺑뺑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그 핫템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런 재료가 한번 반영돼서 시세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한번 늘 그래왔어요. 시세를 한번 폭발적으로 주고 나면은 그냥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요, 이 밑으로. 근데 지금은 내려오던 과정에서 큰 급등이 나오는데 신고가 영역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 갔다 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 가격대로 저는 돌아간다,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재료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거라고 판단되고 그게 테마로 올라가서 이익 구조도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이익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창문형 에어컨이다 선풍기 쪽보다는 조금 그리고 또 요즘은 거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편화돼 있으니까 굳이 선풍기도 좀 많이 저거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는 아니고 지금의 손실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고 한 2,400원대 좀 언저리 정도까지는 다시 재차 상승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땐 미세먼지가 될 것 같아요. 선풍기다 뭐 히터가 아니라 오히려 또 겨울 가서 캠핑에 대한 이슈 단발성 이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까지 오겠지만 미세먼지가 요즘 너무 없다라는 게 저도 좀 날씨를 보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가 한번 다시 불어올 때는 단발성 이슈의 개념이 좀 올 수 있으니까 아마 가을쯤에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11월 달 정도나 되면은 한 번쯤은 저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때 반등 줄 때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 투자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굳이 여기 투자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2,400원대 부분에서 매도하시고 현금화 하시고요. 그리고 상한가 갔던 종목은 하지 마세요. 네, 어느 정도 스킬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건데 유튜브나 막 여기저기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4등분짜리 중간값을 사라, 뭐 3분의 1짜리 사라, 4분의 3짜리 사면은 반등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뭐 기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대응 눌림목이다, N파동이 나온다, 급등주 N파동을 공략하자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다 돈 벌 것 같았으면은 대한민국에 다 그거 공부하고 있지 뭐하러 기업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그런 급등이 나온 종목의 눌림 대응은 기술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내려왔을 때 멘탈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려가는 걸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영어로 멘탈적으로 대응이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는 이런 정보를 하지 말고요. 이런 거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또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 사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앞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반등 시 매수가약 부분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꼭 매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내가 걱정하고 힘 빠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 말고 다른 데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데도 하고 투자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자산을 지킬 수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지 종목이 빠졌다라고 해서 힘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 돼서 안 좋은 길 가는 거니까요. 힘 빼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고 주가 내려갔다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 주시고요. 웃으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남성이요. 네, 남성 매수가랑 비중은요? 4,250원에 10%요. 네, 4,250원에 10%. 매수는 언제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1월 정에. 1월이요. 오래 되셨네요, 예. 그죠? 네네. 예, 이렇게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던 건 아니겠죠? 예, 그렇죠. 네. 빨리 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쭉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멘토님, 남성은 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름은 많이 들어봐도 정확하게 뭘 하는지 잘 근데 몰라가지고. 뭐 그냥 통신 쪽 관련된 문제, 뭐 애플 얘기도 나오고요. 맞아요, 뭐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재료가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정치 또 네,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뭐 여기저기 테마성.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시중에서 그런 표현을 쓰면 세력주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데 너무 특화돼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팔아야죠, 그냥 이거는. 네, 밑에서 기다렸다가 급등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종목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내 매수가를 위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해서 수익은 아닌 것 같고 또 손실로 내려가 또 올라오니까 또 기대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치거든요. 그러다가 밑으로 흘러내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계속 들고 가서 뭐 1년, 2년 들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급등이 나오고 나면 그 급등의 이슈는 길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갔는데 가격이 위로 이제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 보이시죠? 네네. 네, 고가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갱신을 한 위쪽으로 고점이 높아지면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은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높아지고 난 뒤에 점점 이 고가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네, 낮아지면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좋고 더 좋으면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네. 네, 근데 방향성이 지금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제가 방향성을 보면 이런 각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각을 이렇게 키우고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 그은데 이렇게 세로선 그은 데부터 해서 이렇게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가격은 위쪽 가격은 안 높아지고 아래쪽 가격은 자꾸 낮아지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네네.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만 보고 이거 내려가는 중이네. 그럼 높게 사면 안 돼. 위쪽으로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준으로 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해도 좀 손쉽게 내가 이거는 내려가는 방향성이구나. 그럼 밑에서 내려오는 걸 사야 되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에 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내려가는 거 이 종목은 내려갈 때만 보자.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지금 네네. 이렇게 크게만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가격을 봐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맞죠? 예. 네,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종목은 이 앞서 있었던 이 구간에 힘이 강하니까 이 자리 때 이제 반등이 나올 쯤이 됐어요. 시세적인 부분이 앞에서 잡아줬었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네. 반등 주면은 4,000원대 올 것 같아요. 한번 요 상단에. 4,000원대요? 네, 재료적으로도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런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실적은 있긴 합니다만 뭐 강하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역시 이슈에 대한 테마성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고 재료를 뿜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은 내 매수 단가가 상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한번 급등성 오면 상한가 부근으로 한번 올라오고 갭을 띄우는 정도 한번 연속성은 있을 거니까 4,200원대 매수가 부근이죠. 그렇죠? 예. 네, 그 가격대에서는 꼭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밑에서 사야 되겠죠. 방향 고가가 갱신되지 않은 이상은 내려오는 밑에서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 4,000원대 위에선 보지 말고 나중에 이 기업이 실적도 좋아지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3,000원대 부분. 아래에서나 천천히 접근해서 오르는 걸 수익 내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등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돼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불확실하잖아요. 추가 시장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방향성인데 저는 한다라고 하면 더 밑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밑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지 말고 위쪽에 반등 주면은 이익이 아니라 매수가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았던 비중을 가지고 다시 이 종목을 볼 때 3,000원 쪽에 오면은 그때 조금씩 사겠다라 생각하시고 지금은 늘리지 말고 위쪽에 올라면 팔자라는 쪽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200원 정도에 네네. 한번 팔고, 급등성 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예, 예.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5천 원에 20%인데요. 네. 네, 10만 5천 마음이 원.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셔서 아까 저희 오프닝하고 멘토님 말씀 들으셨어요, 시청자님? 못 들었어요. 그때 하이닉스 이제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조금 더 아, 자세하게 그래.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네, 멘토님 다시 한번 하이닉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과거에 샀다라고 하면은 음. 너무나도 아쉬운 거고요. 오늘 사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산 게 아니라 과거에 사신 좀, 거죠? 네, 비싸게 사가지고서 물타기 계속 있는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또 10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낮출 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우 너무 아쉬워요. 네, 아쉽죠. 수익이 났었죠? 나지 네. 않았었나요? 수익이 났었을 것 같은데 수익이 많이 나고 났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오를 때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파세요. 그래야 아쉬움이 덜해요. 그리고 내려올 때 나중에 남은 거를 아니 네. 너무 좋게들 얘기하니까는 믿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좋게 네. 얘기한 지가 좀 너무 오래돼서 문제죠, 그렇죠? 이제 또 내려오면 사야 될 시기인데 매수가까지 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좀 더 살까 싶은데. 이 하나도 안 팔고 지금 여기 더 늘리기만 했는데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는 이익 나던 게 다 사라지고 비중만 더 잔뜩 커져서 마이너스 보게 되는 게 안 좋은 상황이 오잖아요. 저는 늘리지 않고요. 네. 오히려 저는 늘렸던 건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꼭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면은 지금은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매수가니까. 네. 근데 기존에 있던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내가 수익이 났다가 못 팔았다. 그게 아쉬워서 욕심을 더 내서 나는 좀 오른데 더 파는데 더 크게 이익을 내겠다. 내려온 김에 더 사지 뭐. 확 해서 사면 욱해서 사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면은 그냥 비중만 늘어나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비중만 잔뜩 늘어나고 손실 커지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하고 그 종목에 바라보는 시선이 더 안 좋게 커져요. 지금 내려온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리지 마세요. 늘리지 말고 충분히 아래 천천히 사도 되니까 지금 오히려 20% 샀으면은 네. 지금 하이닉스를 안 팔았는 거는 매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오르면은 나 장기 투자로 바뀌거든요. 오르면은 주가가 오르고 좋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로 바뀌어서 그냥 들고 있지만 나 수익 좋으니까 이건 뭐 좋은 기업에다가 수익도 20% 30% 났다 안 내려오겠지. 장기 투자 가서 더 크게 가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서 만족스러움에도 장기 투자로 가겠다는 그게 욕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이, 뭐, 이거는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 네. 새로 출발하셔야 돼요. 기존의 생각 다 버리시고요. 네. 오히려 저는 10% 비중을 줄여버리시고요. 지금 네. 매수가잖아요, 그렇죠? 10% 줄이고 10%만 가지고 계시고 적금 네. 넣으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가격은 절대 이 가격 위로 사지 마시고요. 아래 가격에서만 적금 형태로 1%씩 조금씩 담아가서 오르면은 12만 원대 위쪽에서는 그 적금을 어떻게 해요? 투자 이익을 이자를 챙겨야죠. 받으세요. 12만 원 네. 위쪽에서는 이자를 챙기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적금 넣었다가 12만 원 위에 오면 이자를 챙기고 오히려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10%는 던질까요? 네, 지금 파시고 그 10%를 다시 적금성으로 가격이 네. 내려오는데 급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다시 조금씩 늘리시면은 어차피 네. 다시 20%가 되는데 내려갈 때 내가 조금씩 사면은 단가는 낮아지니까 효율성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돈을 늘려서 생각에는 수익률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더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을 늘려서 그 이익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단가가 떨어지면서 원래 자리에 돌아오면 수익률이 그 수익금을 더 챙겨줘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적게 넣었는데도 이익금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늘려서 자꾸 이익금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적은 금액으로도 적금을 넣으면은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그 수익률로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비중을 10% 줄인 상태에서 기다리시면서 적금 형태로 투자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매도 가격은 12만 원대 위쪽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이고. 네, 잘 대응하시길 아이고,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이닉스 상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잠시만 전화 상담을 쉬어가도록 하고요. 자, 또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제 또 세미나 하셨잖아요. 네. 세 분이서. 잠깐 봤거든요. 네. 초반 부분. 네. 아주 일이 있어서 끝까지 못 봤는데. 좀 약간 너무 네, 처음이라서 3명이 그래 네. 앉으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긴장되는 느낌이 그래요? 좀 있더라고요. 저도 옆에 전혀. 이제 대표님이 굉장히 친한, 원래 개인적으로 예, 보면 그쵸. 친한 형인데 음. 근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느껴지던데요? 네, 저는 약간 좀 어색했는데 아. 내일은 이제 조금 제가 마태형으로 밑에 이제 끌어가는. 3명의 멘토니까 예. 같이 해서 좀 재밌게 내용을 준비해서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즐겁고 주식 투자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저는 항상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좀 재미 요소 좀 넣어서 같이 내일 목요일 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목요일에도 한번 들어가서 몰래 강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정말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식에 대한 또 깔끔한 정리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 너무 이제 닉네임이 긴데요. 제인 삐꾸빠꾸리또님께서 한국콜마 57,000원에 20% 자꾸 떨어져서 속상합니다. 실적도 좋은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콜마가 어제 굉장히 솔깃할 만한 이제 소식이 나온 게 20대 피부의 비결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라는 네. 이 소식이 나왔어요. 듣기만 해도 엄청난 거긴 한데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뭐 그게 예. 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맞아요. 얘기도 네. 나오는 건데 뭐 거기면 오늘 코스맥스가 조금 반등이 그런 요소가 좀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저는 이 한국콜마는 지금은 약간 공매도성이고 시장의 흐름에서 좀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20% 정도는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고요. 좀 투자의 성향을 좀 기다릴 수 있는 투자 성향이시다라면은 오히려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저가 매수를 노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8,000원대 정도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려왔을 때 조금씩 역시 아까 하이닉스처럼 조금씩 10% 정도는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화장품주들이 이 한국콜마 외적인 화장품들이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또 같이 받고 있고 HK 이노엔은 상장을 했고 이노엔에 대한 이슈 모멘텀도 같이 받으면서 움직일 여지와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 중소형 제가 얘기드렸던 원료에 대한 부분 모멘텀의 이익 구조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저는 반드시 이 저가 매수를 노리기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이 내려가는 건 시장성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코로나 피해주가 수혜주로 바뀌는 거 생각했을 때 저가 매수를 기다리시면서 48,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저는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가격 좀 체크하시고요. 목표가는 7만 원대 부분까지 좀 여유롭게 보시고 좀 길게 급등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기업을 좀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도와드렸고요. 다음 댓글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호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바텍 신규 매수 가능 여부와 시점을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바텍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이게 이제 의료기기거든요. 네.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신규 매수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점에서 추세적으로 올려놨다가 위쪽에서 급등을 주는 건 차익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점의 차익성이 좀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니까 이거는 저는 매수하지 않는 쪽으로 보여지고 또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단키트성으로 좀 보는 시장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가장 대장주가 ST 바이오 센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좀 저가 매수를 주면 지금은 좀 오르고 있지만은 가격적으로 좀 내려온다라면은 그런 종목을 추가적으로 조금 천천히 매집해보는 쪽이 나을 거라 판단되니까 바텍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유보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언덕이 님께서 올려주셨어요. PSK 45,700원에 10% 오늘 급락하는데 손절 아니면 추매해서 매수가까지 끌고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한 8% 급락하고 있습니다. PSK 저번에도 한번 신청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금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추매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뭐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의 원인이 모르겠습니다. 제로 소멸인 건지 네.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조금 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이 종목도 약간 고점 의식인 것 같은데 추세 종목이라서 네. 저는 좀 추가적인 다시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높은 자리고 방향성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던 흐름에서 상단 쪽에 고점을 만들고 난 추세가 약간 꺾였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방향성 위로 가다가
이 기점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 방향성을 주다 보니까 반등이 있을 거예요.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면서 또 깊게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고 하는 형태로 올 거니까 지금은 내려간 추세니까 싸게 사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격이 높다라면 올라오면 위쪽에서 파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매수가 매도하시고 사는 쪽으로 본다라면 이 흐름 안에서 하단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이시니까 4만 원대 위쪽은 매도, 아래쪽으로 한 3만 원대 초반대 정도나 중반대 이쪽에 왔을 때 이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서 요거는 저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 왔을 때 팔고 다시 가격 조정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SK까지 유튜브 상담도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자 바로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아, 네. HSD요. 네, 어떤 종목이요? HSD. 엔진. 엔진이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600원에 30%예요. 네, 9,600원에 30%. 이거 지금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이제 한 상반기까지 흐름이 좋다가 기자재도 덩달아 네. 좋다가 그죠?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더 길어지냐가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조선주는 저는 좋은데 네.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너무 급등이 나왔었기도 하고 앞으로 조선주는 좋을 거는 분명해요. 제가 2023년에 다 흑자 나올 거예요. 네. 좋은 얘기 다 나올 거고 정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 쪽은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되는데 잠시만요. 자, 잘못 열었네. 자,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되는데 조금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가는 흐름일 거예요. 지금 조선이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조선해양도 네.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감자까지 진행하면서도 기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업황으로 본다라면은 분명히 개선세가 뚜렷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시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조금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위쪽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높게 사셨으니까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은 개선세가 조금 뚜렷해요. 뭐 내년 올해보다는 좀 내년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뭐 약간 투자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역시 업황에 따라가는 분위기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30%에서 늘려갈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네, 비중은 절대 늘리지 마시고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뭐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관점을 얘기 드리면 이렇게 가던 흐름이 검정색 선 보이시죠? 화면 보고 네. 계세요? 이렇게 네네. 가던 게 가파르게 각을 바꿨는데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반등을 한번 주고 내려오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니까 뭐 바로 내려오면은 내려왔다 반등을 주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기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하나 있으니까 한 네. 7,000원, 7,200원대 정도, 7,300원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나오고 반등의 여지를 줄 것 같아요. 그 반등이 주면은 다행히도 매수가가 그렇게 뭐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 부근이니까 저는 한 9,2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9,200원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역시 네. 이 종목도 싸게 사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보다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적도 좀 네. 그렇고 흐름도 잔잔히 있다 갑자기 급등성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제가 조선이 좋다라고 하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게 지금 가격도 많이 내렸어요. 한국조선해양도 가격이 많이 내렸거든요. 이 종목 매수가에 매도하시고 내려와도 사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저런 이렇게 날카로운 종목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조선을 뭐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쪽에 관련된 쪽으로 좀 보시면서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그냥 그러니까 한번 올라올 때까지 올해 네. 안에 올라올까요? 근데 한번 반등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9,000원 부근 이쪽에서 매도하시고 조금씩 다른 쪽으로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9,000원 이쪽에서는 대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회사가 문제 있는 건 아닌가요? 문제는 없는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불확실해요.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조선 쪽의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뭐 전화사채나 뭐 유증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돌발로 많이 나오는 재료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주가의 변동성이 갑자기 급격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우려해서 이런 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은 꼭 9,000원짜리에서 매도하시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중요하게 볼 거는 현대중공업 같은 거를 봐야 되겠죠. 한국조선해양 쪽 그런 거에다 적금 넣으시라고요. 예, 그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네, 그건 상관없이 싸게 내려오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LG전자 네. 15만 8천 원에 30%요. 네, 15만 8천 원에 30%. 네, 뭐 네. 지금 구간이랑 크게 손실 구간에 있지 않으셔서 다행이긴 한데 자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멘토님? 뭐 삼성전자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네.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애플 얘기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오지만 앞으로 멀리 보면 상당히 좋은 맞아요. 재료는 있지만 그 재료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고 진짜 이게 완벽하냐 아니냐라는 부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가격적인 매력은 똑같아요. 저는 조금 더 내려와야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제가 뭐 삼성전자 72,000원을 너무 끝없이 얘기하는데 LG전자도 저는 가격적인 매력을 12만 원대 정도로 보여지니까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굳이 여기서 그 LG전자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길 바라고 더 막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기다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의견이 어떤 의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형주는 그냥 들고 가서 모아가 된다면 되도록이면 싸게 모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기준에서 그 대형주가 제 기준에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사질 않아요. 편입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의견도 안 줘요. 삼성전자에 저는 72,000원 위쪽이 높다라고 무조건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오겠죠. 근데 내가 편입하기에는 지금 가격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LG전자 똑같아요. 시장의 흐름에 LG 쪽에 지금 LG전자가 2% 오르면은 뭐 신성 델타테크나 그 관련 기업들은 뭐 10% 20%씩 넘어가는데 얘는 오르다 빠지잖아요, 그냥.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이 종목은 12만 원대가 매력 있다 판단되니까 지금 손실이 아닌 구간에서 저는 매도하고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0%한 비중이네. 그래서 네, 저는 네, 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시고 현금 들고 계시고요. LG전자라는 안전한 기업에 한 번의 비중을 그 분할 매수의 적금도 아니고 한 번에 30%라는 내 자산을 넣어두는 게 결코 좋은 투자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지만. 그래서 네. 천천히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으니까 어차피 단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큰 매력이 없을 거고 수익 나도 잘 안 팔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은.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갈 때는 천천히 모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손실 없이 매도하시고요. 오히려 떨어지면 한 12만 원대 제가 드린 대로 조금씩 모아가는 쪽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550이요. 네, 502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5,300원에 20%. 네, 5,300원에 20%. 알겠습니다. 50은 지금 뭐 거래량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있고 이거는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이거는 뭐 분석에 대한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스크도 뭔지 모르겠고요. 일단 뭐 테마가 그냥 이슈가 되면 한번 그냥 폭등을 하고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한 분석에 대한 어떤 여지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올 거거든요.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때 5,300원대가 최근 상당 구간이잖아요. 그죠? 흐름이 약하게 있으니까 밑에서 머리대 잡아놓고 슬슬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위쪽에서 돌파가 나오겠지 하면서 들어가는 구간인데 저는 그런 의미가 이 종목은 오히려 보시다시피 그렇게 천천히 돌아 올라가지 않고요. 제가 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올라갈 때 보면은 급격하게 꺾어요. 그냥 내려오다가 방향성을 쭉 흘러내리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한번 끌어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익선 보이세요? 화면?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아, 바뀌세요? 전화 통화만 예, 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격 의견만 드릴게요. 이거는 기업적인 분석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지금 매수가도 어차피 상단 부분인데 5,500원 라인대 정도까지 급등성 흐름을 주면서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5,500원 위쪽에서 매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거는 뭐 기업 이슈보다는 그냥 시세입니다. 시세 올라오면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까지 전화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미나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언제 열린다고요, 멘토님? 내일 목요일 저녁 8시고요. 네, 저희 멘토님 3분, 황민영 멘토, 그리고 문현진 멘토 저 3명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조금 반영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병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좀 얘기 많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요.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템쇼 멘토 3분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내일 8시 꼭 참여를 하셔서 다양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오늘도 상담하게 또 스윗하게 상담해 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유행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은 레키로나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자사의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코로나 치료제 투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8만 3,5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ST 바이오센스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어제부터 꿈틀거렸습니다. 오늘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4,3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임플란트, 미용, 의료기기주가 수출 호조 속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과 함께 이 바이오주 주요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 미용, 의료기기는 89%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쪽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5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는 긍정적인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10%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오늘 신고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고 2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이 미국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이 뉴욕 증시에서는 US 스틸, 캐터필러, 누코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운송과 도로, 교통, 고량 등 이 5,500억 달러 규모를 신규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철강주들 보시면 외인의 매수세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고려제강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두 자릿대 오름세, 10%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3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함께 공존하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리스크 속에서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함께 반영된 모습인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양시장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닷새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0.4% 하락하면서 3,230선도 무너졌습니다. 3,228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 지켜냅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0.3%의 오름세 1,05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템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